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는 작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가족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라고 하면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모습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굴보다 먼저 더 빨리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다리에 힘이 없거나 자꾸 저린다고 하면 운동 부족이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쉽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가까운 분들이 차례로 겪으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심히 넘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이셨는데 늘 꼼꼼하고 건강해 보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로 들어오시는데 계단을 오르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져서 주저앉을 뻔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웃으면서 과장님,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로 큰 후유증은 피했지만 그 일이 저에겐 강한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첫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걸요.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침마다 동네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던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발이 자꾸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쓰러지셨고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반신마비로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후회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엄마가 다리 이상하다고 했을 때 병원에 모셨더라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늘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해. 발바닥이 무뎌졌어.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아. 그땐 허리 디스크나 신경 문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세와 상관없이 며칠째 같은 쪽 발에서만 반복적으로 감각 둔화를 느끼셨습니다. 결국 며칠 뒤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뇌리에 남습니다. 그때 병원에 바로 갔더라면 이렇게 겁먹지 않았을 텐데. 제 친척 삼촌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즐기셨고 늘 나는 튼튼하다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신발 앞부분이 빨리 닳고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려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문턱에도 자꾸 걸리고 가족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결국 큰 뇌경색이 오셨고 지금은 자유롭게 걷지 못하고 계십니다. 삼촌이 늘 하시는 말씀은 그때 신발이 닳는 걸 경고로 알았다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이 사례들을 통해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리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례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니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주저앉을 뻔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간다면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발바닥이 무뎌지고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세와 상관없이 특정 한쪽에만 나타난다면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을 질질 끄는 걸음입니다. 발목 근육이 힘을 못 써서 발끝이 바닥에 걸립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작은 문턱에도 쉽게 걸리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뇌가 다리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치 않는 다리 떨림입니다. 내가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고 이유 없이 반복된다면 뇌의 신호가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비틀거리고 특히 아침에 심해진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TIA,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인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경험한 분들 중 75%가 3개월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리는 뇌가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시간 남짓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는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이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압은 120에 80 전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혈당은 공복 시 100, 식후 140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LDL을 낮추고 좋은 HDL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은 줄이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면서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잡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서 있으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 좌우 감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넷째, 일직선 위로 10걸음을 걸으며 비틀거림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의학 교과서가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직접 겪은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얼굴이 아니라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는 큰 후회로 남았고 신호를 알아챘을 때는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내 문구. 이 내용은 연구 자료와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일반적인 건강 안내입니다.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결정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